자, 그럼 자바의 예외 처리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외 발생 시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는 걸 막고 예외와 상관없는 기능은 정상 동작하도록 처리해주는 작업이 예외 처리라 그랬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동차를 아까 예를 들었죠. 자동차 쭉 운행하다가 오디오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해서 전체 자동차를 셧다운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똑같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어떤 그 기능에서 버그 예외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 프로그램이 셧다운해서 중지하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이거죠. 물론 그 예외가 발생한 이 부분은 그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오디오 고장 나면 그 운행하다가 이제 수리소 가서 오디오 고치듯이 요 부분이 이제 예외가 발생했으면 이제 차후에 이제 그 예외 발생한 부분을 찾아서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예외 처리의 목적은 예외가 발생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하자는 그런 목적이죠. 자바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죠. 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하는 예외를 exception 클래스로 제공하죠. 예외가 발생하면 객체로 인식하여 예외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뒤에 보면 자바가 나온 지도 한 20년 정도 됐죠. 자, 자바가 나온 지도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자바 자체 내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발생하는 예외를 다 이제 분석을 했죠. 그러면 그런 예외에 대해서 자바에서는 자체적으로 각각의 예외에 대한 예외 클래스를 제공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시에 예외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예외에 대한 예외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예외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보면 자바 익셉션 클래스 계층 구조죠. 이런 식으로 스로블이라는 체상이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자 보면 이제 색깔로 분류가 되죠. 자, 이 좌측에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자바 그 오류의 종류 중에 에러를 나타내는 거죠. 에러. 자, 이쪽 부분은 우리가 발생을 해도 이제 프로그래머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익셉션 하이에 있는 클래스 구조죠. 자, 보면 이제 그 예외의 최상위 클래스는 익셉션이고 그리고 하이에 뭐 IO 익셉션, IO 작업할 때 발생하는 예외를 처리하는 익셉션이죠. 자,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은 이제 실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외를 처리하는 익셉션이죠. 그리고 IO 익셉션 중에 뭐 실제는 더 많은데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파일 나파운드 익셉션. 자, 그리고 이제 그 런타임 계열은 아리스메스 익셉션, 널 포인트 익셉션 등등등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예외 클래스만 보는 거죠. 자, 실제 문서를 보면 예외 클래스 설명한 문서죠. 요 자바 정랑에 익셉션 클래스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익셉션 클래스의 하이 클래스죠. 우리 아까 그 계층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예외 클래스만 본 거고 실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예외가 많다 이거죠. 자, 그럼 실제 API 문서로 예외 클래스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가셔가지고 똑같이 자바.랑이죠. 자바.랑 패키지 클릭하시면 자, 쭉 보시면 클래스 자, 여기 그 클래스가 아니라 여기 보면 exception라는 항목에 보면 방금 본 여러 가지 exception 있죠. 아리스메스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클래스 케이스 exception에서 요 exception 클래스 있죠. 요걸 클릭하면 자, 클래스 exception 해가지고 디렉트 논 서브 클래스 그 exception 클래스의 하이에 있는 위치한 exception 클래스 종류죠. 좀 많다 이거죠. 쭉 있죠. 자, 보면 exception에서 생성자하고 exception 클래스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메서드겠죠. 메서드 해서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메서드를 지원한다 이거죠. 자, 보면 자바 익셉션 클래스 생성자죠. 아까 봤죠. 디폴트 생성자, 그리고 예외 생성 시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익셉션 클래스 제공하는 메서드죠. 뭐 쭉 있는데 요걸 가장 많이 쓰죠.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에서 예외 발생 시 예외 발생 이력을 이제 출력해서 그 예외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예외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디버깅용으로 많이 사용한 게 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죠.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바 예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처리하는 이 예외도 이제 종류가 있다 이죠. 자바 예외 종류죠. 보면 컴파일 체크 유무에 따른 예외, 그리고 API에서 제공하느냐에 따른 예외로 분류할 수 있다 그죠. 먼저 컴파일 체크 유무에 따른 예외 클래스죠. 자, 자바에서는 그 어떤 예외가 발생하면 어떤 예외는 반드시 이제 소스 작성 시에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주라 이거죠. 어떤 예외는 굳이 예외 처리를 안 해줘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실행 시에 JVM이 예외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를 체크를 한다 이거죠. 그 얘기죠. 보면 자, 체크드 익셉션하고 언체크드 익셉션으로 나눌 수 있죠. 체크드 익셉션은 자바 소스 작성 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죠. 이 체크드 익셉션 계열은 반드시 사용자가 우리 뒤에서 배우는 예외 처리 방법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를 안 해주면 컴파일 시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죠. 반드시 강제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 강제적으로. 자,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예외 클래스가 있죠. IO exception, SQL exception, file not found exception에서 자, 요 체크드 exception 계열은 반드시 그 뒤에서 배우는 예외 처리 방법으로 소스 작성 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죠. 자, 이유는 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죠. 프로그램 실행 시에 우리가 예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이제 부분은 이런 식으로 IO 장치죠. IO 장치 뭐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DB라든가 뭐 네트워크 연동 같은 이런 프로그램하고 외부 입출력 장치하고 이런 식으로 연동할 때 가장 예외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자바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IO 장치하고 연동할 때 가장 예외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예 IO 장치하고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는 아예 뒤에서 배우는 그 예외 처리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보면 IO exception, IO니까 그 IO 작업할 때 발생하는 예외다 이거죠. 뭐 SQL, DB죠. 파일 not found, 파일 관련 그 입출력 작업을 할 때 등등등 해가지고 그 IO 작업할 때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준다 이거죠. 언체크드 익셉션은 이제 예외 처리를 해줘도 되는데 안 해줘도 됩니다. 실행 시 JVM이 다 이제 체크를 해준다 이죠. 무슨 소리냐면 이제 언체크드 익셉션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익셉션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JVM이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어떤 수를 뭐 0으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우리 배열할 때 배열 요소보다 더 큰 배열 요소의 값을 할당한다든가 뭐 이런 예외는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JVM이 다 이제 체크를 해주죠. 디버깅용으로 사용하면 편리하죠. 있죠. 뭐 종류가 뭐 아리스맥스 익셉션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때 발생하는 예외죠. 어레이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은 우리 했죠. 뭐 배열 요소의 범위보다 더 큰 요소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예외죠. 등등등. 요 이제 언체크드 익셉션은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예외다 그죠. 그거는 JVM이 실행하면서 체크를 해줄 수 있다 그죠. 근데 IO 그 관련 예외는 JVM이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뭐 체크드 익셉션 아까 봤죠. 뭐 IO 익셉션 입출력 작업 시 발생하는 예외에 관련된 클래스죠. 파일 not found 파일 관련 입출력 작업할 때 발생하는 예외겠죠. SQL은 DB 연동할 때.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언체크드 익셉션이죠.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어레이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은 배열 선언 시 더 큰 요소에 접근할 때. 우리 앞에서도 자주 봤죠.
자, RSMS 이건 어떤 수치를 0으로 나눌 때, null 포인트는 생성되지 않은 인스턴스를 참조할 때 발생한다. number format exception은 우리 pass int 할 때, pass int는 그 정수형 문자를 실제 정수로 바꾸죠. 뭐 hello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말 그대로 포맷이 안 맞다고 해서 발생하는 exception이죠.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은 이제 다운 캐스팅 할 때, 그 잘못된 클래스로 캐스팅할 때 발생하는 거죠.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은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 등등등. 우리 앞에 그 exception 관련 API 문서 봤을 때 등등등 이제 실제는 더 많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마주치는 예외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외 분류 방법은 API에서 제공 유무에 따른 예외 종류죠. 자, 말 그대로 우리 그 API 문서에서 그 exception 클래스를 비롯해 가지고 방금 앞에서 본 그런 예외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제 API 문서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 자바가 나온 지가 한 20년 되니까 자바에서 그 API 문서에서 제공하는 이런 예외 클래스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예외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예외는 미리 자바 JDK에서 미리 이제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거죠. 뭐 아까 본 것처럼 뭐 IO exception, SQL exception, 파일러 파운드 exception 등등등 많죠. 자, 그런데 그 자, 이런 API에서 제공하는 예외는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인데,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그 시험 점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우리 뒤에서 이제 해봅니다. 시험 점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이제 모니터로 출력해주는, 입력받은 시험 점수를 모니터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했을 때 시험 점수 0에서 100점이죠. 근데 이제 그 사용자가 잘못 입력해서 150점을 입력하면, 자, 150점을 입력했으니까 프로그램은 그냥 입력한 수를 그냥 표시만 해준다 이거죠. 근데 150을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150을 보면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런 말 그대로 이제 0에서 100 사이만 입력하고 150 그 이외의 수를 입력했을 때는 예외를 발생시켜라 하는 이런 예외는 제공하지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예외는 우리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이런 예외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사용자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가 정의해 가지고 이제 예외를 만들어서 쓴다 이거죠. 그게 이제 사용 정의 예외 클래스죠. 개발자가 상황에 맞게 만들어 쓰는 예외다 이거죠. 우리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익스텐션 클래스를 상속받아 만들죠.